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상대를 배려하면서 패스하고 최선을 다해 캐치하는 기초 감각을 익혀왔다면 오늘은 그 감각에 이어서 다른 핸드볼의 기초 동작과 연계하여 실제 경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패스와 캐치를 배워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패스하는 방법, 패스와 캐치의 드리블을 연계하여 실제 경기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익히고 브론즈볼, 실버볼 레벨에 도전할 것입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핸드볼 공과 콘입니다.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될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챌린지에서는 점프 패스를 통해 스텝과 점프 동작의 탄력을 이용하여 패스하는 감각을 익힙니다. 이 활동은 제자리에서 패스하는 동작에 점프 동작을 연결해서 먼 거리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를 하거나 수비를 속일 때 유용한 과정이 될 거예요. 개인 챌린지를 모두 성공했다면 이제 팀원들과 함께 움직여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팀원과 함께 트라이앵글 패스에 도전합니다. 팀원과 삼각형 모양의 대형을 만들어 상대 수비를 속이거나 공간을 만들어가며 패스와 캐치를 연결하면서 경기 중 유리한 공격 상황을 전개하는 감각을 익히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필수 기술 익히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실제 경기에 활용되는 다양한 패스들을 정확하게 배워볼 거예요. 점프를 하기 전에 몸의 균형을 왜 유지해야 하는지, 실제로 공을 받는 사람이 다음 동작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겠죠? 마지막에는 다양한 패스 연결 동작을 실제 경기처럼 활용해보는 활동이 기다리고 있어요. 공을 지켜라 게임에서는 팀을 이루고 각 팀이 30초 동안 상대 수비팀에게 공을 뺏기지 않고 공을 소유하며 점수를 득점하는 게임을 진행해 볼 거예요. 오늘 배운 기술을 경기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자,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몸도 마음도 가볍게 해줄 핸드볼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출발! 본격적인 활동 전에 먼저 몸을 풀어볼게요. 이제는 모두 알고 있죠? 방향 전환이 많은 핸드볼 활동을 위해 전신 근육을 미리 깨워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핸드볼 준비 스트레칭으로 몸을 가볍게 열어줄게요. 먼저 고백 달리기로 몸을 깨워볼게요. 10m, 5m, 3m 순으로 전진과 후진으로 달리기를 하며 몸을 풀어줄게요. 마지막에는 다시 10m 전진 후 후진으로 돌아오면서 한 번 더 강한 가속을 발휘해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드리블 캐치입니다. 콘이 놓여있는 곳까지 걸어가면서 드리블 1회, 캐치 1회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동 방향의 공을 튀기고 손가락의 힘으로 공을 가볍게 잡는 동작을 통해 방향 전환과 손가락의 감각이 한층 살아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패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2인 1조로 짝을 구성해 7m, 5m, 3m 거리 순서대로 바운드 패스 10회, 원핸드 패스 10회, 언더핸드 패스 10회를 수행합니다. 이 단계를 모두 수행하면 상황에 맞는 패스 감각을 익힐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개인 챌린지 시간입니다. 핸드볼은 경기 상황에 따라 순간 판단 능력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공간을 만들고 수비를 속이기 위해 제자리에서 패스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기초 기술을 점프 동작과 연결해서 패스해 보겠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점프 패스를 통해 먼 거리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를 하거나 수비를 속이면서 결정적인 패스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먼저 콘이 설치된 10m 거리에서 대기합니다. 그리고 3m 거리에 떨어진 동료의 패스를 캐치하고 3스텝 점프를 합니다. 점프 상태에서 7m의 거리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를 하면 성공! 3회 연속으로 패스를 연결했다면 미션 성공! 점프 패스는 점프 후에 패스가 이루어져야 하는 동작으로 점프의 높이보다는 점프와 패스의 동작 연결과 정확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 점프하면서 공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점프 후 착지하면서 공을 던지는 느낌으로 패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텝을 디딜 때는 자세를 낮추고 무릎을 굽혀 탄력을 활용해 보세요. 정확한 패스가 이루어지도록 공을 던지고 난 후에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활동은 짝과 2인 1조로 마주보고 점프하며
패스와 캐치 연습을 할 수 있고 공 없이 스텝과 점프를 통해 패스 동작만 반복하며 개인 연습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미션 시작! 날아오는 패스를 캐치 후 가볍게 점프하면서 동료에게 패스해요. 미션 성공입니다. 이제 개인 챌린지를 넘어 친구들과 함께하는 팀 챌린지로 가볼게요. 이번 활동은 트라이앵글 패스예요. 6명이 한 조가 되어 6m 크기의 정삼각형 꼭지점에 2명씩 선 다음 시계 방향으로 패스를 합니다. 패스와 캐치 동작은 호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6명의 선수들이 합심하여 팀워크를 발휘해야 합니다. 팀원 전체가 패스의 개수를 세며 총 12개의 패스가 연속으로 이루어지면 성공입니다. 공을 캐치 후 방향을 전환한 이후에 정확한 패스가 이루어지도록 수행해보세요. 팀원이 함께 개수를 외치며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합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모두먼 6명이 적절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완급 조절해야 하며 패스할 때는 어깨가 아닌 손목의 회전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패스 후에 이동할 때는 동료가 완벽히 캐치한 후에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하세요. 패스 방향과 속도를 빠르게 조절하면서 응용할 수 있고 캐치와 패스 스텝을 반복하여 개인 연습도 가능합니다. 그럼 미션 시작! 팀 구호나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패스해봐요. 패스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호흡이 맞춰질 거예요. 미션 성공입니다. 이제 실제 경기에 활용되는 다양한 패스를 연습해 볼까요? 핸드볼 패스의 필수 기술인 점프 패스와 사각 패스에 대해서 제대로 익혀보겠습니다. 팀워크를 기르면서 정확한 기초 동작까지 함께 연결해 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점프 동작 후에 아무도 없는 공간에 패스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공격의 흐름이 끊기면서 상대에게 공을 쉽게 빼앗길 수 있어요. 또 다른 실수는 패스를 주고받는 순간 서로의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 리듬이 무너지게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패스가 미리 약속한 방향과 정반대로 연결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함께 움직이던 동료의 동선이 무너지고 상대 수비가 더 쉽게 공격을 차단할 수 있게 돼요. 정석은 이렇습니다. 점프 패스는 수비수를 넘기기 위해 공을 더 높은 위치에서 던지는 기술입니다. 수비의 손을 피하고 전달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공을 던지는 순간 충분한 높이와 시야 확보가 중요하죠. 정확한 패스를 위해서는 동료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미리 약속된 움직임에 맞춰 공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흐름을 끊지 않고 다음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점프 패스는 탄력을 활용해 타이밍을 조절하며 패스해야 합니다. 이렇게 타이밍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패스 연결 시 동료와 공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각 패스는 트라이앵글 패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지만 삼각에서 사각으로 각이 하나 더 늘어난 패스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패스가 나가는 실수를 줄이고 안정적인 패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실력을
실제로 확인해 볼 경기 시간입니다. 이번에 해볼 경기는 바로 공을 지켜라예요. 이 게임은 6명이 한 팀이 되어 공격과 수비팀으로 나눈 뒤 30초 동안 공을 얼마나 잘 소유하고 상대에게서 지켜낼 수 있는지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먼저 6인 1조를 구성해 주세요. 각 팀은 코트의 반을 사용하며 공격과 수비로 역할을 나눕니다. 경기는 한 라운드별 30초 동안 진행되며 각 팀은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진행하게 됩니다. 각 코트에는 두 팀씩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기를 진행하며 총 8라운드 동안 점수를 획득해 승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한 시간 동안 집중하며 공을 소유하고 상대의 공격에 대응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배운 기술과 전략을 활용해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경기 시작합니다. 공격팀은 수비를 피해 빈 공간을 잘 활용해야겠죠? 반대로 수비팀은 공격팀의 움직임을 차단하고 패스가 연결되지 못하도록 많이 움직여야 해요. 빨강팀이 안정적인 패스 연결로 공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라운드가 종료되면 공을 소유하고 있는 팀이 1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제 공수 교대되어 노랑팀의 공격 차례입니다. 노랑팀의 패스가 연결되지 않아 빨강팀이 수비를 성공했습니다. 패스가 잘 연결되기 위해서는 공을 소유하지 않은 선수가 수비를 피해 공간을 확보해야겠지요. 양팀 모두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신중하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 중에는 공을 지키는 능력뿐만 아니라 팀원 간의 호흡과 빠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격팀은 공을 뺏기지 않고 팀원과 정확하게 패스를 주고받으며 공을 이어가는 집중력이 승부를 좌우하고, 수비팀은 상대가 공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공을 뺏고 공격권을 가져오는 전략적 판단이 중요해요. 공격팀은 적절한 페이크와 약속된 전술을 통해 수비를 피해 패스를 연결해요. 수비팀은 적절한 몸싸움과 압박을 통해 공격팀의 실수를 유발하고 패스 연결을 차단해요.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점수를 획득해 승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접전 끝에 빨강 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럼 우리가 해본 활동들을 한눈에 살펴볼까요? 개인 챌린지에서는 점프 패스를 통해 상대의 수비를 속이고 순간적인 공격 상황을 만드는 감각을 배웠어요. 이어진 팀 챌린지에서는 트라이앵글 패스 활동을 통해 실제 경기 속에서 자연스러운 방향 전환 이후 정확한 패스와 캐치 공격이 왜 중요한지 몸으로 익힐 수 있었습니다. 필수 기술 익히기 시간에는 패스를 정확하게 보내기 위한 동작과 패스 방법, 그리고 스텝 타이밍과 캐치 후 방향 전환 자세에 대해 정확하게 살펴보았어요. 마지막 경기 활동에서는 공을 지켜라 게임을 통해 공격과 수비 모두 교대로 진행하면서 오늘 배운 기술을 실전처럼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점프 패스는 높은 타점을 이용해서 동료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하며 정확성을 키울 수 있는
전략적인 기술이에요. 이 감각을 제대로 익히면 팀원과 패스를 정확하게 주고받을 수 있으며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미션을 얼마나 잘 수행했나요? 핸드볼에서 패스와 캐치는 단순히 공을 주고받는 동작이 아니라 동료의 위치와 움직임을 고려해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핵심 기술이에요. 경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팀원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다면 여러분은 한 단계 성장한 패스 마스터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여러 가지 핸드볼 활동에 도전해 봅시다. 또 만나요. 안녕.